이재명 전 대표가 그 현재 지금 지지율을 봤었을 때 유리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전 대표가 좀 제안한 정책 행보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에 AI 투자 100조 원 시대 열어서 국가가 AI 인재 양성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국민 모두가 AI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흔히 말하면 컴퓨터 박사라고 불리는 컴퓨터 전문가라고 불리는 안철수 후보가 무지하면 공공 무료, 그러니까 무지하면서 공공이나 무료 무조건 투자만 외친다 이렇게 좀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AI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데 저는 이재명 전 대표 말하는 거 보면은 돈 개념이 좀 박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10조, 뭐만 하면 100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AI에 100조를 투자를 한다라 그러는데 이게 그 얼마 전에도 그 국부 펀드를 통해서 K-엔비디아를 키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거랑 같은 맥락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위 혁신이라는 것은 공공과는 가장 먼 개념인 거거든요. 혁신은 시장 자유주의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당시에도 K-엔비디아 만들겠다라고 하고 무슨 뭐 삼성 6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K-엔비디아가 나오면 바로 배를 갈라서 그 절반 정도를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절반을 뜯길 각오를 하고 성장을 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받지만 즉답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결과적으로 성과주의로 가지 않으면 기업은 실적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100조나 국가에서 이 탱킹을 해주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그런 뭐 챗GPT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그 격렬하게 일을 해서 성과물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52시간제 그 일부 유연화조차도 못하면서 그리고 상속세 완화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규제랑 규제는 다 하면서 아무튼 돈을 쓰면 기업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첫째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고요. 둘째 기업이 뭘 가지고 성장을 하느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그 식물이 물만 준다라고 크진 않잖아요. 네. 햇빛도 봐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이 다방면이 필요한 것처럼 기업의 성장도 이 기술과 자본과 이 노동 이 다방면의 그런 그 자원들이 필요한 건데 전혀 그런 개념이 갖춰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기업한테 가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또 근로자들 소위 양대노총 그 민노총 찾아가서는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기업들도 들어보니까 52시간제 딱히 유연화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더라. 이런 사실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전 대표의 한계다. 결과적으로 이 민주당에 고착화되어 있는 세력들 소위 양대노총과 정교조 그리고 이제 뭐 참여연대 같은 세력들의 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절대 기업 친화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상법 개정 같은 그런 반기업적인 법률안들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게 분명하고요. 지금은 저희가 제2요구권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방어가 되는 거지 진짜 192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을 하게 되면 저희 기업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리쇼어링을 하기는커녕 모든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서 국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정말 이 나라 돈 빚만 가지고 운영하다가 폭삭 망할 것이다. 정말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이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닐 수가 있다.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이제 박미연 대변인님이랑 강대휘 변호사님이랑 주 4.5일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 국민의힘은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되 이제 금요일에 조금 더 빨리 퇴근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제안한 그 4.5일제가 더 현혹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시간 자체를 줄인다고 하니까 줄이면 좋지. 그러면 고용 창출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일 못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을 더 고용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나는 그 시간에 더 휴식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데 그냥 던지기식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실현 불가능한데 그냥 달콤한 말로만 현혹한다. 이런 비판들도 조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AI 지금 말한 이제 AI를 무료로 활용하게 해주겠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인 좀 결과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거기도 문제가 있죠. 첫 번째, 그 법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사실 우리가 법을 만든다라 그래서 그대로 이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최저임금법 같은 경우에도 전국이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부산 정도만 내려가도 최저임금 10,000원 못 챙겨주는 그런 기업들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근로감독관한테 나 10,000원 못 받았어요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내가 속한 기업이 망해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잃을 걸 각오하고 권리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킬 수가 없는 법을 만든 거죠. 52시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30%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킬 수가 없다라고 근로자들조차도 이야기를 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하청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업들 수주 날짜를 맞춰야 되는데 근로시간제에 묶여서 수주를 못하면 계약이 무산되는 거거든요. 위약금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 4일제는 고사하고 52시간제도 정착을 못한 상황에서 지금 훨씬 더 파격적인 4일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자체가 또 그리고 충돌 문제가 발생하죠. 52시간제인데 4일로 줄인다라 그러면 원래 50이 나누기 5를 해야죠. 5일제니까. 근데 4일제를 하면 하루 근로시간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1제 폐지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폐지가 아니라 더 강화를 하겠죠. 이를테면 뭐 40시간만 일하라고 하겠죠. 폐지는 저희 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중국이나 대만 같은 국가들 반도체 계속 발굴을 하겠다라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일하면서 기술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K-엔비디아 만들라고 하면서 근로는 일주일에 40시간만 4일만 하세요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양립 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외교에서는 어제는 쉐쉐하고 오늘은 아리가또 한다. 내일은 땡큐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경제도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근로도 안 하면서 기술 발전은 해야 되고 돈만 주면 발전된다. 어떻게 이런 공상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거냐. 이게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위험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만 갖춰 있어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저희 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근로시간제를 현재 수준으로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유지를 하자. 그러니까 월화수목에 1시간씩 초과 근무를 하지만 금요일날 4시간을 깎아주는 형태로 해서 4.5일제지만 근로시간은 유지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말 이틀을 포함해서 2.5일 정도는 휴식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나쁘지가 않다. 이건 유연화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혹할 수 있는 거는 민주당식의 과격한 방식이겠죠. 그런데 실현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절충안이 될 수가 있고 기업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기업과 근로자와 우리 정부 측의 입장을 다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AI 관련 정책 행보 이재명 전 당대표가 제안한. 예, 우리 박 대변인 말씀을 이제 잘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참 기본 소득을 비롯해서 이제 기본을 좋아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본 양심도 없고 기본 지식 상식도 없고 기본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많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 사법 리스크 문제라든지 신뢰성 없는 문제 일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본 양심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기본 상식, 지식이 없다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마치 그 AI를 이렇게 돈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기초 지식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만큼 혁신을 통해서 많은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관련된 그 이전에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AI 산업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참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서조차도 지금 이제 확실히 지금 모든 분야 AI 분야에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어떤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한정하기 때문에 안면 인식 데이터를 비롯해서 지금 상당 부분에 있던 AI 기술이 지금 미국까지도 지금 이제 추월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AI 산업에 지금 위축이 되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단순히 돈으로 우리가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그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얼마나 좌파 정부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없었느냐. 이 대표적으로 이 AI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 디지털 뉴딜 정책에 수십조의 돈을 쏟아 넣었어요.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하나의 축이었던 디지털 댐 구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댐 구축이라 해서 우리가 후보 댐처럼 디지털 어떤 댐으로 해서 많은 데이터를 거기에 넣으면 결국은 AI 산업을 이제 도움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거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그게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AI 수준은 뭐냐면 초등학생 정도의 AI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AI 수준은 챗 GPT 이래로 지금 대학생 수준의 AI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데이터,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된 데이터는 지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수조를
쏟아붓는 어떤 데이터 어떤 컬렉팅의 모든 것들이 지금 챗 GPT 이래로 지금 이제 쓸모가 없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58조 투입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그 정책을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예산의 어떤 성과가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 더 필요한 거는 규제를 어떻게 혁신하느냐 이 문제가 되는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규제를 혁신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타다가 해당되는 것이죠. 타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공유 차량 공유 어떤 시스템에서 완전한 차량 공유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중간점에 해당되는 것을 이재용 대표가 타다라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차량 공유 시스템을 하니까 당시에 택시 일부 기사들이 이제 반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으로는 이걸 규제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 그 원내 대표였던 박홍건 의원 그때 당시 의원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2020년 3월 달에 개정을 해서 아예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재용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KMBD 이야기 나올 때 굉장히 울분에 차서 민주당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런 어떤 AI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도 없으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가치가 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또 뭐 이렇게 기업과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이익을 향유하겠다, 쉐어링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기업이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익 이거 타임 쉐어링 즉 일자리 어떤 나눔 문제 그것은 이제 2003, 4년도에 독일 슈레더 정부가 한번 이제 시도를 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하기 힘듭니다. 그 중소기업에 예를 들면 30명, 50명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적으로 많은 외국 노동자가 있고 우리나라 노동자는 한 3명, 5명밖에 없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 기업이 갈수록 그렇죠. 그분들은 굉장히 숙련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52시간에서 뭐 예를 들면 40시간으로 뭐 줄이고 나머지는 새로운 부분으로 뭐 고용을 창출한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특히 제조업에 잘 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고용을 쉐어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네. 기업에만 손실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 52시간 이런 어떤 문제 결국 개선 방향은 이 탄력제 유연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노동자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지 그것을 굳이 국가가 이렇게 정해서 해서는 안 될 문제다. 본인이 선택해서 나는 40시간, 나는 52시간, 나는 뭐 돈을 더 벌고 연구를 더 하고 싶어서 좀 더 하고 싶다면 국가가 그런 것들을 허용해 줘야 되지 왜 노동의 자유를 국가의 어떤 기준에서 그걸 박탈을 하는 겁니까? 저는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의 자유를 좀 더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제 그 일타뉴스 클로징에서도 주 4.5일제 얘기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느꼈을 때 괜찮은 정책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좀 공감하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원래 그 홍석준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외 사례 좀 잘 아시고 이제 영어도 잘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해외 사례 빗대어서 이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이제 제안한 AI, 그러니까 박미영 대변인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실현이 조금 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더 하면 제가 21대 때 이제 한노이 가방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더 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필리핀에서 가사 노동자를 할 때 이제 데리고 올 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80만 원, 100만 원 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왜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밖에 없냐면 2021년도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어떤 가사 노동자들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전에는
가사 노동자라는 어떤 개념이 없이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 관계로 됐기 때문에 네. ILO의 최저임금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가상노동자법에 의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사노동자화가 돼버린 겁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 이런 어떤 해악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번 대선에서는 정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입법들이 굉장히 위험한 입법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박 대변인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에서야 지금 우리가 이 거부권을 맡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민당이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이 되면 다 통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좌파단체에서 어떤 걸 지금 제안했냐면은 내란 청산 특별법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폐청산 시즌 2가 아니라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 때보다 10배, 20배나 더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선전포고거든요.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인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끝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짧게 좀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좀 정책에 대한 개념이 많이 떨어져요. 사실 영미권 국가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먼저 싹튼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토론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내에서도 정책 토론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문제 인식이 있겠죠. 문제 상황이 있으니까 뭔가를 만드는 걸 테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예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현실 가능성을 따지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만들면 실효성이 있는가를 봐야 될 것이고, 이제 네 번째가 부작용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 부작용의 실효성을 능가할 수준으로 높다라 그러면 이런 법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를테면 임대차 3법 같은 것들이 실효성도 애매한데 부작용도 커서 윤희숙 의원이 그런 것들을 강하게 비판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만드는 법안들, 뭐 임대차 3법, 뭐 N번방 방지법, 뭐 민식이법 끝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정책적인 그런 토론 소양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고요. 그냥 어떤 사고만 터지면, 그러니까 이슈만 터지면 그 이슈에 편승을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후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 N번방 방지법은 정작 그 N번방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은 해외 기업이라 그 규제를 못하는 법안이었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카카오톡만 규제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카카오톡에 있던 그런 이제 범죄들마저도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기괴한 현상들이 펼쳐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란 정당이 수권 능력이 없는 정당이라고 볼 만한 반증이다. 오히려 그래서 민주당은 우리가 뭘 할 건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수 정당이 독재자고 무슨 뭐 친일 정당이고, 그래서 그 문재인도 탄핵을 시켜서 집권을 한 것이고요.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수 정당을 악마화하고 내란몰이를 하면서 집권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약하자면 민주당은 수권 능력이 없고 안티테제로만 연명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이 대안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것 외에 전혀 소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희 국민의힘이 더 중심을 잡고 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보수 정당,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부터 산업화까지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보수 정당이 여전히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잘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